어, 먼저 저는 MBC에서 일하고 있고요. MBC를 아시죠? 옛날에는 MBC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면 다 아셨는데 요새는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 TV 채널 돌리시다 보면 SBS하고 JTBC 사이에 어디쯤에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고요. 오늘 클라우드 행사를 하는데 지상파 방송사에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요. 사실 지상파 방송사가 요새 굉장히 힘듭니다. 광고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방송만 해갖고는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전에 시절 좋고 뭐 이럴 때는 이제 투자도 팍팍 하고 그래 실패하든 말든 해봐 뭐 좀 이런 게 있었는데 말이죠. 요즘은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비용은 줄이면서 되게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렇게 AWS를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시도했던 몇 개 서비스하고 그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했던 고민 그리고 해결책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보여드릴 서비스는 예능연구소하고 터치 MBC인데요. 다들 처음 보시죠? MBC도 못 보셨는데 MBC도 모르시는데 뭐 이걸 아시겠어요? 저희도 사실 키노트에서 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좀 뭐 나이키라던가 필립스 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성공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요 세션이 이런 시도에 대한 거니까요. 저희도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능연구소는 예능 프로그램을 좀 클립 그리고 뭐 미방분 영상, 그리고 현장 동영상, 뭐 사진, 뭐 이런 것들, 직캠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사실 지금은 주로 프로그램 홍보,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그리고 예능 클립에 대한 효용 가치에 대한 시험 이런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MBC는 모바일을 통해서 MBC 방송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개발된 서비스고요. 지금은 방송이 종료됐지만 듀엣가요제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청자들이 자기가 노래하는 모습을 녹화해가지고 뭐 출연 신청하는 뭐 이런 용도로도 이용됐었고, MLB 중계할 때 시청자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면서 채팅합니다. 그 채팅 내용을 바로 온에어 방송에 방송 화면에 마리텔 자막처럼 탁탁탁 띄워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서비스들이 지금 뭐 성공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이제 이 자리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뭔가 좀 저희가 새로운 시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서비스를 해볼 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능연구소는 예능 클립 영상을 뭐 소셜 서비스에 배포하고 거기서 아웃링크를 받아서 랜딩 사이트로 동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였어요. 사실 웹사이트였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웹사이트인데 그 이전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각 소셜 서비스에 배포하는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은 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요청을 처리를 할 수 있을 건가, 얼마나 많은 요청을 처리해야 되는가. 이게 서비스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화질 영상 위주의 비가입 서비스였어요. 뭔가 서비스 이 시스템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코딩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영상의 소스가 방송 영상에서 클리핑한 것도 있고, 녹화 현장에서 DSLR 카메라로 찍은 영상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상들을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문제없이 재생되게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과거의 예를 보면 항상 그 구형 안드로이드 폰에서 영상 재생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탄력적인 트래픽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컨텐츠에 따라서 이 트래픽이 굉장히 급변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돌려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 영상에 대해서 1PV가 어떤 영상은 2000? 뭐 이런데 어떤 영상은 320만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2000에서 320만 이거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진행을 한 것은 사실 처음에는 AWS를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차피 이게 사내에서 좀 시범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서버 기반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요거는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AWS와 좀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 컨설팅도 받고 그리고 POC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6년 9월쯤에 AWS로 전체 서비스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좀 옵티미제이션을 했어요. 최적화를 해서 첫 달, 뭐 둘째 달 대비 한 40% 정도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설계했던 시스템의 정말 그냥 대략적인 뭐 구조입니다. 사실 별게 없어요. 서비스 자체가 뭐 특별하게 막 이상한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웹서버, 뭐 스트리밍 서버 몇 대, DB, 트랜스코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때문에 하드웨어 트랜스코더가 몇 대 들어갔다는 거, 뭐 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안 하고, 왜냐하면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6월 초에 갑자기 엑소가 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음악 중심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엑소가 컴백한 그 무대를 직캠으로 찍어서 이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트래픽이 엑소 나 들어봤지 나도 트래픽이 늘어날 건 알고 있었어요. 예측은 했는데 네, 제가 좀 아저씨가 되다 보니까 엑소를 좀 무시한 거죠. 네, 데뷔를 했지만 바로 죽었습니다. 서비스가 그냥 마비가 됐어요. 사전에 테스트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준비해 놓은 리소스로는 정말 이게 전혀 감당을 할 수 없는 트래픽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서버를 늘려야 되겠구나. 근데 얼마나 늘려야 되지? 장비를 늘려야 되긴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서버를 또 늘리려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이게 동영상 콘텐츠는 뭐 몇 개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당장 엑소 요 영상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팽팽 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딱 이 AWS랑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AWS 쪽에서 좀 컨설팅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서비스 구조를 개편을 했어요. 네, 뭐 사실 이것도 뭐 이쪽 AWS 서비스를 조금 보셨으면은 특별한 건 없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웹서비스, 웹서버, EC2 기반의 웹서버, RDS, 캐시 뭐 이런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그 안정성을 위해서 구현했던 DB 대신에 저 RDS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트랜스코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좀 전에 기업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내부의 저작 시스템에서 영상이 업로드되면 영상이 기존에는 그 트랜스코더를 거쳐서 스트리밍 서버로 업로드가 됐고요. 그게 CDN을 통해서
서비스가 됐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원본이 바로 S3로 업로드가 됐고요. S3가 업로드가 되면 그 이벤트에 따라서 람다가 엘라스틱 트랜스코더를 구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HLS로 서비스할 수 있는 마니페스트 파일과 그 미디어 청크를 만들어서 바로 배포를 위한 S3에 올려주고요. 그럼 바로 뭐 그 HLS로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서버가 전혀 가상 서버도 없이 이 스트리밍 부분이 해결이 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트랜스코더도 저희 그 기존에 갖고 있던 트랜스코더도 이용을 하지 않게 되었고요. 네, 이 부분에서 요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예능연구소에다 요 AWS를 적용을 하면서 방탄소년이 컴백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방탄소년단이 컴백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저희가 문제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었고요. 여기 네이버 메인에 걸렸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이제 서비스 운영을 해보니까 역시 이 네이버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 걸렸을 때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유입됐는데 그것도 문제 없이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트랜스코더 저희가 준비해놨던 하드웨어 트랜스코더 쓸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데 가서 잘 일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주말에 더 이상 전화를 안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인프라에서 운영을 할 때는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뭐랄까 저희가 이게 아직까지 별도의 운영 조직을 가진 서비스로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운영까지 맡아야 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뭐 서버에 대해서도 서버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없어져서 제가 더 이상 주말에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터치 MBC입니다. 터치 MBC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하는 뭐 인터페이스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좀 고려가 필요했던 부분은 이게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트림을 보면서 온에어 스트림을 보면서 반응한 내용을 다시 온에어 방송에 반영을 해야 되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에어와 이 스트리밍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영상 간의 딜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뭐 해보니까 프로젝트 초기에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성해서 돌려보니까 소스 대비 지연이 거의 한 40초 내지 50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40초, 50초면 뭐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메이저리그를 대상으로 채팅 서비스를 하는데 박병호가 홈런을 쳤네 하는데 이미 그 회는 끝난 거예요. 그럼 뭐 이게 반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되게 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도입을 해보고 시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게 기존의 인프라 가지고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그 특정한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돌아가는 거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는 시간에는 시스템이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놀고 있었고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됐었죠. 그리고 이때쯤에 저희가 해외 그 솔루션사 중에 그런 멀티뷰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하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화면 안에 그 PIP로 4개가 들어가고 요거를 쉽게 전환해서 볼 수 있는 솔루션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메이저리그라던가 이런 스포츠 중계에 적용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라는 것도 좀 과제였습니다. 역시 뭐 작년에 좀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그 전에 예능연구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AWS를 고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대략적인 서비스 아키텍처고요. 뭐 역시 이것도 뭐 그게 특별하게 막 복잡한 건 없어요. 아마 보시면 대부분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좀 특별하게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비스 특성상 특정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이제 그때만 리소스가 많이 사용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특히 그 채팅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채팅이 저희가 그 웹소켓 기반으로 구현이 됐습니다. 근데 웹소켓이랑 로드 밸런싱이 연관이 되면 이게 또 굉장히 얘기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기존의 로드 밸런서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있었는데 마침 그때 AWS에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란 상품을 출시를 하셨어요. 이 웹소켓을 지원하는 로드 밸런서가 출시가 돼서 저희는 사실 굉장히 쉽게 뭐 별다른 고민 없이 채팅 서비스에 대해서 로드 밸런싱 기능을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하고 미디어 서버.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뷰 솔루션을 적용한 부분입니다. 이게 해외 솔루션사가 제공하는 스트리밍 솔루션 도입을 한 건데요. 이제 인코딩이라든지 뭐 이런 스트리밍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솔루션사의 AWS 인프라를 이용을 했고요. 저희는 거기서 연결돼서 실제 CDN 부분만 이제 우리 계정으로 이용을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좋은 점은 솔루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정산이 깔끔해지고, 우리가 쓴 트래픽에 대해선 우리가 딱 보고 그만큼만 내겠다. 이런 게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터치 MVC를 AWS 기반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좀 여러모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해보고 저런 실험도 해봤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그냥 그 온프라미스에 있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테스트를 했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뭐 시스템 구성하는 것도 그렇고 솔루션 이것저것 도입하는 것도 그렇고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AWS 기반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결국 소스 대비 평균 30초, 40초 정도의 그 딜레이가 있었는데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뭐 방법을 찾아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네, 방송 시간에만 리소스를 할당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시는 메이저리그 화면이 그 멀티뷰가 적용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드 파티 솔루션을 시험 적용해서 쉽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시도들을 해보면서 좀 느낀 점은 그거예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다고 사실 뭐 세상에 없던 서비스가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게 뭐 툭 만들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저희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리고 특히 그게 성공한다는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그런 서비스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해서 검증해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방송과 관련된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은 방송이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 트래픽이 방송과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면 굉장히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일이 생겨요. 그런 대규모 트래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과 연관된 이벤트,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쓸 때는 많이 쓰고, 그러니까 안 쓸 때는 거의 없는 대표적인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방송과 연관된 게. 그럴 때 좀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비용, 이런 자원 사용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 AWS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좀 이렇구나라고 이런 경험들을 했었구나 하는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